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환경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통합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글로컬 대학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 간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경북대와 금호공대가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두 대학의 통합에 제동이 걸린 이유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140km 지점에서 칠곡분기점 부근 145km 지점까지 5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2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매천로 매천초등학교 내거리에서 매천대교 방향 매천대교 진입하자마자 승용차 3중 추돌사고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 차량은 이동했지만 이 여파로 뒤로 지체 이어집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침상교 지하차도에서 성북교 지하차도 사이 3차로에 승합차 타이어 바람 빠져서 정차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국로 9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은 신호 3번 받고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30에서 80mm, 대구와 경북 내륙은 20에서 60mm의 비가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4도로 예상되고 비가 오면서 낮부터 기온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4도, 습도는 9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안 2건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노후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허용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용적률이 올라가면 사업 경제성은 높아질 텐데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까지 낮춰줬군요. 예, 국회는 지난주 금요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 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서 7곡, 노변, 법물, 시지, 지산지구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초과이익 환수금은 원래 3천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그 이상은 금액별로 10에서 50%씩 부과됐는데 개정안은 8천만 원까지 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6월쯤 지역 내 사업장 중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대상 단지를 추정한 결과 부과 단지는 27개, 면제 단지는 4개에 불과했는데요. 개정안 통과로 면제 단지가 기존이 4배인 16곳까지 늘 걸로 보입니다. 네, 부담금 수준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예, 부담금이 8천만 원까지 면제되는 데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되고요. 부과 기준이 되는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존에 내야 했던 초과이익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는 미분양이 많은데 특별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예, 길가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기구들 많이 마주치실 텐데요. 대구시가 도시철도 출입구나 횡단보도 같은 곳에 이런 PM을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 상반기였죠. 아마 이미 대책을 내놨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지난 3월이었죠. 대구 시내 7개 PM 대여 사업자와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합의하고 선도적으로 PM 반납 불가 구역을 대거 설정했습니다. 반납 불가 구역은 도시철도 역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 모두 6천여 곳에 달하고 이들 장소에서 PM을 반납하면 업체별로 다르지만 최대 18,000원까지도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운행 종료도 안 돼서 요금이 계속 올라가도록 했는데요. 사라질 줄 알았던 문제가 반복되는 건 GPS 측정 오차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쓰는 GPS 오차 범위가 15m에 달아서 반납 불가 구역에서도 반납이 가능한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 규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네요. 예, 현재 GPS 기술에 대한 향상이 이뤄지고 있긴 한데요. 대구시는 업계에 이런 기술적 문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순찰이나 계도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이용자 의식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PM도 대중화된 지 불과 2에서 3년 정도에 불과해서 아직까지 이용자 의식 수준이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건데요. 적절한 장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죠. 매월 10kg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조직이 범행 초기에 일망타진됐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태국 마약청과의 국제 공조수사로 마약 사범 2명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주 금요일 이들을 포함해 5명에 대한 구속 기소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태국에서 붙잡았네요. 이들 일당은 필로폰을 베이비 파우더로 위장해 한국에 보내보고 최초 범행에 성공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10kg 이상의 필로폰을 국내로 가져와 유통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처음으로 보냈던 국제특급 우편물에서 마약 170여 g이 적발되면서 국내 총책과 수령책, 유통책까지 3명이 먼저 붙잡혔습니다. 이들 3명은 앞서 기소돼 징역 5년에서 9년을 선고받았고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붙잡힌 2명은 현지에서 마약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한국과 태국 마약 당국이 공조 수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지난주 금요일 대구 달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골조 높이에 맞춰서 타워 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데 쓰는 구조물인데 사망한 남성은 상승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약 17층 높이에서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타워 크레인 긴급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효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소공단에서 카렌다 공장을 하고 있는 정시호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디자인 회사로 시작을 했었죠. 다른 업체의 제품을 그냥 받아서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품질도 별로 너무 시원찮고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너무 안 맞춰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직접 이제 디자인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전체적인 소비자 트렌드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책자형도 있고 엽서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이어리하고 카렌다 세트 좀 비싸도 좀 괜찮은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렌다 주문은 보통 9월부터 들어오는데요.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1월 달이 가장 많고요. 12월 되면 이제 꺾여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색상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기준이 되게 까다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납품했을 때 충분히 만족하시고 좋아해 주실 때 그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는데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다이어리나 캘린더를 이용해서 계획을 잘 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하고 싶고 애지중지하게 되는 그런 다이어리나 캘린더를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오늘은 그 다른 백 기자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배아연 리포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북대가 금호공대와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에 며칠 만에 통합 논의가 다시금 좀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천 기자, 네. 통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지난 5일 정도였나요?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이 홍원하 경북대 총장과 이 곽호상 금호공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이 통합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이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경북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통합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라고 네. 설명을 했는데요. 이 홍원하 총장도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고 말한 것이 이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는 것처럼 오해를 샀다면서 이 학생들 모르게 통합을 추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런 통합 논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경북대 본관에는 계단에 학생들이 벗어놓은 500여 개의 과잠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과잠 시위를 한 건데요. 경북대와 금호공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경금대는 절대 안 된다라는 팻말이랑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근조 하완도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경북대가 한 수 접어주는 식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또 학교가 학생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가장 크게 반발을 했고요. 일부 학생은 학령 인구 감소 대안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북대는 아직 입시 경쟁률이 충분히 높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금호공대와 통합하면 구미 산단의 일자리가 늘 거라고 하지만 경북대 학생들은 원치 않는다. 차라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늘려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으면 경북대 학생들이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배아연 리포터가 경북대학교를 직접 다녀왔죠. 네, 저는 지난 8일 경북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경북대 본부 앞 계단에는 두 학교의 통합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학과 점퍼로 가득했고 재학증명서를 갖다 놓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계단 옆에는 학생들이 시위에 쉽게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도록 돕는 통합대책본부도 있었는데요. 현장은 육성 시위가 아닌 과잠 시위로 진행되다 보니 매우 조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북대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경제통상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19학번 강승모라고 합니다. 통합이라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공계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통합되면 구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고요. 특히 무분별한 반대라기보다도 이렇게 언론 통해서 저희 학생들과의 논의가 일말 없이 이렇게 단독 보도로 나간 거가 더 학생들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옛날보다 저출산 같은 문제로 학생들도 인구가 많이 줄긴 하지만 꼭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만이 이 지방대를 살리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북대학교를 22년에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이런 통합 관련해가지고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합대책본부가 꾸려졌고 전반적으로 좀 실무도 지원하고 계획을 짜는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에 관한 논의가 짝스럽게 그런 총장님의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좀 당황스러웠고 이게 내가 알던 경북대학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통합에 관한 논의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과잠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는 게 제가 입학을 한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데 언제였던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정말 많은 의견들이 모였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본부에서 좀 잘 경청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통합이 아닌 진정한 경북대학교의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배아연 리포터가 취재를 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뭔가 재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7일 오후 5시에 총장과 총학생의 면담이 2시간 30분가량 있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 측에서는 총장에게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겠다며 참여했는데요. 다만 이때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총장은 경북대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려서 아직 구체적으로 통합이 진행된 건 없다고 하면서도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대학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총학생회 측에서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늘 정오에 총합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반발이 강해지자 홍원하 총장이 어제 총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두 대학 간의 입시 성적 차이도 이 통합 이슈에 있어서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이 경북대가 상주대와 통합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반대하는 논리가 입시 성적 차이가 나는데 통합하면 오히려 대학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두 대학이 대구와 경북이니 광역단체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또 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뭐 구미시 경상북도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갈등 중인 것도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학교 측이 통합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학생회 측은 어떤 생각인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경북대 총학생회와 통대부는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총장의 인터뷰가 오늘 오전에 보도된다는 소식을 미리 접했다고 합니다. 강하게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측에 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네. 오늘 정오로 예정돼 있는 학생 총궐기와 기자회견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모이고 시위하겠다는 뜻인데요. 경북대학교 학생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네, 저는 총학생회 대협력국장 김채은입니다. 저는 총학생회에서 저희의 기조를 말씀드리는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좀 분노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대표로서 좀 꽤 공식 입장이 아니라 보도로 이렇게 맞이한 것들에 조금 문제 제기를 해서 총장 면담을 12월 7일자 어제 진행하였습니다. 2시간 가량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우선은 논의된 바가 없다, 결정된 바가 없고 그 기사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만약 그것이 정말 백지고 통합이 진행되지 않을 것인데 나오는 낭설이고 찌라시라면은 그러면 더더욱 적극적인 정정 보도와 학교 공식 입장으로의 반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는 민주성 없는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분노는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그 장단점을 넘어서서 학생이 학교를 이루고 있는 주체 중 한 명인데 그 어떤 한 수렴이나 사전 대화 없이 기사로서 이것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77년간 학교와 함께 해온 학생들의 의견이 마치 소모품처럼 여겨졌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 이후의 것들을 우려하기보다는 학생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 의견 반영 없이 통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논의 테이블이 열린 후에 그때 돼서야 학생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건 늦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진행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선례가 남기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오경에 경북대학교 학생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금호공대와 경북대의 통합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두 대학의 통합 논의는 2007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경북대 노동일 총장은 지역 공립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면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금호공대 최한 총장 역시 두 대학이 윈윈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자면서 화답을 했는데요. 경북대는 대학 본부의 구미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금호공대는 경북대 공과대 전체를 옮긴다면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컸고 양측의 주도권 싸움에 결국은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이 무산된 후에 이제 경북대가 상주대와의 통합을 또 추진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04년에 대학 구조조정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네. 이 당시에는 내부 갈등으로 무산이 됐다가 또 금호공대와 논의를 하다가 이게 또 무산이 되면서 다시 이 상주대와 이 통합을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경북대뿐만 아니라 상주대 학생들, 이 동문들도 이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한동안 상주에서는 총장 퇴진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네. 이후에 상주대가 경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 경북대 졸업장 수여 또 정원 변동 등의 공약을 내걸고 이 찬반 투표를 했고 이게 2008년에 통과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네. 당시에 저도 투표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군요. 뭐 어떤 대학에는 흡수 통합이라는 게 달갑게만 다가오진 않을 거고 지금 상주대의 입장을 그 전에 들어봐도 금호공대 학생들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보도를 통해서는 금호공대 학생들이 통합을 반기면서도 일방적인 흡수 통합은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학생 커뮤니티에는 찬반 의견이 많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네. 금호공대 학생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마냥 달갑지 않은 게 대학교 통합 추진을 경북대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와 학생들이 저렇게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상 과잠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를 하니까 오히려 당황스럽고 학교 커뮤니티나 친구들 반응을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 통합에 부정적인 반응이 꽤 많이 보여요. 저희 입장에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통합이 되더라도 추후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해당되는 얘기지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통합에 당장 이득 볼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학업에 지장을 주고 이럴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대학이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구심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통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립대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짚어보면요. 네, 홍원하 총장의 입장문대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대의 경쟁력 차이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된 10개 대학 중 4곳이 통합을 전제로 내세워 좋은 결과를 선보인 것도 대학들이 통합을 시도하는 이유인데요. 네. 글로컬 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학교별 지원 액수로는 교육부 역대 대학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을 보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네, 제출했고 선정이 됐거든요. 올해 신청해서 통합을 전제로 세운 대학들은 많았지만 이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모두 이 국립대였습니다. 이 각각 따로 사업을 지원했던 국립대인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역시 이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고 이 절차를 추진 중인데 이 불발됐던 대학들이 내년 1월에 또 2차 공모에 맞춰서 이 통폐합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학교들도 통합하기까지 극심한 학내 반발을 겪었습니다. 그래요? 네, 부산대와 충북대는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을 만나 설득했고 통합 논의기구에서 반대쪽 학생들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등 통합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후 글로컬 대학 선정이라는 성과가 난 후에는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글로컬 대학이 워낙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통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 이미 통합한 경북대와 상주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당시에는 뭐 경북대 상주대도 통합을 했고 부산대와 밀양대도 통합을 했었는데 이 금호공대의 반발이 더 심할 가능성도 앞으로는 커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 경북대 상주 캠퍼스가 2008년 통합 직전에는 학생 수가 5,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700여 명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주 캠퍼스에 노인병원 분원 설치, 또 뭐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나 이 생물 연구시설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었거든요. 네. 이 상주 캠퍼스의 교수들의 지위는 보장을 받았지만 이 상주시와 이 지역민 입장에서는 대학이 5분의 1로 줄어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다만 이 구미는 대구와의 거리가 상주보다는 가깝다는 점, 이 당시에는 주로 학과 통폐합이 농업과 생명, 사회복지 관련 학과였다면 이번에는 이 공과대학 계열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 상권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정말 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게 학교 간 통합인데 배현 리포터는 취재를 하면서 학생들 입장을 좀 많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소리 없는 학과 점퍼 시위는 처음 봤는데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온 학생들은 학교 간 통합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위해 만약 통합이 진행돼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과의 소통과 논의 그리고 설득을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논의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경북대 학생들이 환경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대책으로서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었거든요. 대안이 있을까요?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죠. 네, 그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네. 공부에서 남주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은 통합 논의가 중단됐지만 결국 획기적으로 대학이 살아남을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2007년과 올해에 이어 세 번째 통합안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경대생 입장에서 공부에서 남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 기초학문 분야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국립대의 취지에 맞게 이 통합은 학령 인구 감소를 위한 또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글로컬 대학 취지에도 또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하면 신승훈 씨가 부릅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우리 경북대 학생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오늘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그리고 배하연 리포터까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의 광장 마무리하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릴게요. 대구시가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24 시내버스 모니터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선발되면 1년간 시내버스 관련 불편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 시내버스를 상시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대구시 통합 모니터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남부 내륙은 10에서 40mm, 동해안은 30에서 80mm, 북부 내륙은 20에서 60mm 예상합니다. 가을 낙엽이 진 후에 최근까지 큰 비가 없었는데요. 낙엽의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12월 11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